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든 도심 카페든 산 중턱이든 심지어 비행기 아니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만약 제가 앞으로 지구 어디에 있어도 스마트폰 들고 하늘만 보이면 인터넷 된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아이러브 나인에서 그 얘기 제대로 파헤쳐 드립니다. 스타링크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정리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위성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전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나요? 느려 터지고 끊기고 비싸고 깡촌에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쓰는 최후의 수단. 그게 전통적인 위성 인터넷의 이미지였어요. 그도 그럴 게 기존 위성 인터넷은 지상에서 무려 35,000km 상공 정지 궤도에 떠있는 초대형 위성 몇 개에 의존했거든요.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신호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레이턴시가 600ms를 넘기도 했어요. 온라인 게임은 꿈도 못 꾸고 영상통화도 버벅거리는 수준이었죠. 그걸 완전히 뒤집은 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가 기존 위성 인터넷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저 궤도, 영어로 LEO Low Earth Orbit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스타링크 위성들은 지상에서 고작 480-500km 상공을 날아다녀요. 지구를 빙빙 도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지상과의 거리가 훨씬 가까우니까 신호 왕복 시간, 즉 레이턴시가 30ms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일반 가정용 케이블 인터넷이나 광랜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야말로 위성 인터넷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스타링크의 역사를 잠깐 짚어볼게요. 개발은 2015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8년에 틴틴이라는 별명의 실험 위성 2기가 처음 발사됐고 2019년에 드디어 본격적인 운영 위성 첫 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2026년 3월 기준으로 스페이스X는 지구 궤도의 활성 위성 1만기 돌파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궤도를 돌고 있는 활성 위성 전체의 약 67%가 스타링크 위성이에요. 다른 모든 위성을 다 합쳐도 스타링크 하나보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위성이 왜 이렇게 많아야 하냐고요? 저궤도 위성의 특성 때문이에요.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자전과 같은 속도로 도니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궤도 위성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 주위를 삥삥 돌아요. 위성 하나가 제 머리 위를 지나가는 시간이 고작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끊김없는 연결을 유지하려면 항상 하나가 사라지기 전에 다른 하나가 떠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수천, 수만 개의 위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 거대한 위성 군집을 메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이스X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대 교체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구형 위성들을 탈궤도시키고 최신 모델로 교체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신 위성들에는 위성끼리 직접 레이저로 통신하는 인터세털라이트 레이저 링크가 탑재됐습니다. 지상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위성끼리 우주 공간에서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지상기지국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 발사가 예정된 차세대 V3 스타링크 위성은 기가비트급 속도를 실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광랜이랑 맞먹거나 능가하는 수준이에요. 서비스 규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026년 초 기준으로 스타링크의 전세계 활성 사용자 수는 공식적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 가능 지역은 160개 국가 영토 및 다수의 기타 시장에 이르고 육지뿐만 아니라 상공과 해안까지 커버해요. 아프리카 오지 마을이든 남극 영국이지든 태평양 한가운데 요트 위에서든 스타링크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X는 특히 농촌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적극적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농촌 인터넷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력도 진행 중이에요. 물리적으로 케이블을 깔기가 불가능하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 고속 인터넷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스타링크의 핵심 미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실제로 쓰려면 얼마나 드는지 알아봐야죠. 미국 기준으로 현재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주요 요금제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정용 레지덴셜 플랜 이 세 가지예요. 레지덴셜 100mbps, 업로드 $10, 데이터 무제한, 다운로드 최대 100mbps, 업로드 20-40mbps, 레이턴시 30ms 미만, 레지덴셜 200mbps, 월 $80, 동일한 무제한, 데이터의 최대 200mbps 다운로드. 레지덴셜 맥스 월 $120, 다운로드 속도가 400Mbps 이상이고 실제 사용 시 170-320Mbps 수준이 나오며, 여기에 더해 넓은 범위의 메시 라우터와 여행용 스타링크 미니 DC가 무료로 제공돼요. 이동형 로밍 플랜은 두 가지입니다. 로밍 100기가 월 $50, 100기가비 데이터, 다운로드 65에서 600bps, 업로드 15에서 15bps로 레이턴시 30ms 미만, 전국 육상 커버리지 최대 2개월 해외 로밍, 지원 국가 내 이동 중 사용 연한 헤어 커버리지까지 포함.
로밍 얼리미티드 월 165달러 데이터 무제한, 나머지 스펙과 혜택은 로밍 100기가비와 동일. 그리고 아주 특이한 플랜이 하나 더 있어요. 스탠바이 모드 월 5달러, 다운로드 업로드 모두 0.5 bpro, 굉장히 느리지만 24시간 풀스피드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대기 상태 요금제예요. 언제든 고속 요금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장비 비용도 짚어볼게요.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단말기, 즉 DC가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키트 가격은 349달러이고 여행용으로 설계된 미니 DC는 249달러예요. 모든 주문에는 배송료 20달러가 추가됩니다. 다만 스페이스X는 특정 지역에서 무료 하드웨어 렌탈이나 할인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영상 제작 시점 기준으로 미국 내 가정용 고객한테는 스탠다드 하드웨어 키트를 구독 유지 기간 동안 무료로 빌려주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에요. 미니 DC는 할인가 199달러로 살 수 있고요.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타링크의 활용 범위가 가정용 인터넷에 그쳤다면 그냥 좋은 통신 서비스 하나로 끝났을 텐데 얘기가 훨씬 더 큽니다. 비행기 와이파이 얘기해 볼게요. 장거리 비행기 탔다가 와이파이 연결해 봤는데 이메일 하나 제대로 못 보내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스타링크 에비에이션이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 항공기 고속 와이파이 공급업체로 자리 잡았고, 승객 전원이 동시에 모케이 영상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연결을 제공해요. 해양 쪽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선, 유조선, 해양 플랫폼, 크루즈선까지 스타링크 모빌리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한 달씩 바다 위에 있으면서 가족과 영상 통화하고 회사 사무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 최대 매출원이라고 언급했을 만큼 이 모빌리티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스타링크 모바일, 즉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입니다. 스페이스X는 기존 LTE 스마트폰을 특별한 장비나 개조 없이 위성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스타링크에 따르면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는 전 세계 1200만 명 이상을 최소 한 번 이상 연결했고, 매달 600만 명 이상이 지상 이동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 서비스를 통해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하늘이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건 사실상 지구 어디에도 데드존이 없어진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 소비자 얘기만 하면 스타링크의 절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정부 및 국가 안보 용도로 특화된 버전인 스타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암호화를 제공하고 정부 기관이 스타링크 위성 본체에 자체 센서나 통신 장비를 탑재할 수도 있어요. 지상 인프라가 파괴된 분쟁 지역에서 끊기지 않는 통신을 유지하는 핵심 도구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흥미진진합니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스타링크와 테슬라 차량의 연결이에요. 현재 테슬라는 지상 이동 통신망 연결을 쓰고 있는데, 스타링크가 이를 대체해 전 세계 어디를 달리든 항상 고속 인터넷에 연결된 테슬라를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분야와의 결합도 진행 중이에요.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해서 1만 기가 넘는 위성 함대 사이에 복잡한 데이터 라우팅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AI가 탑재된 수백만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 지구 규모의 컴퓨팅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IPO도 지평선 너머로 보이고 있어요. 스타링크가 인류 전체의 기본 통신 인프라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어떠셨어요? 스타링크, 그냥 위성 인터넷이 아니죠. 위성 1만 개로 지구를 덮고 비행기 안에서도 바다 위에서도 오지에서도 연결해주고,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직접 위성 신호를 받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오프라인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질 날이 진짜로 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아이러브9의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